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금융 격전지로 떠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은행부터 증권사, 보험사까지 국내 금융회사들도 적극적으로 현지 진출을 모색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지는데요. 어떤 나라일지 또 주목받는 배경은 무엇일지 홍경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재 파일 주인공 어디입니까?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요? 네, 인도네시아는 이 동남아의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죠. 아시안 게임이 널린 국가, 휴양지 발리로도 유명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친숙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인도네시아 경제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낙 급성장하고 있어서인데요. 작년에 인도네시아의 명목 GDP가 전년 대비 7.7% 증가한 1조 3,8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네. 최근 10년간 연평균 4.2%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냈어요. 상당히 양호한데요. 네. 이 인도네시아 GDP 순위는 2003년에 23위였는데 네. 작년에는 17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3년 0.73%에 불과했는데 30년간 연평균 6.8% 높은 성장을 기록했어요. 네. 그래서 비중이 1.35%로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정치 경제 연합체 아세안 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1위입니다. 네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이 인도네시아가 2050년에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4대 경제 대국에 등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2030년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성장하고 2050년에는 5.7배 성장한 이제 6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인구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지금 4위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생산 가능 인구도 많아서 젊은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니켈 이 매장량 1위예요. 네. 최대 생산국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뭐 주석, 천연가스 등 뭐 다양한 자원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 성장 산업 공급망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대장 국가에서 네. 이제 세계 경제 대국에 이름을 올릴 거라는 전망인데, 네. 인도네시아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 인도네시아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수요도 상당하겠죠. 맞습니다. 뭐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기업들도 자본이 있어야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함께 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로 평가가 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경제 성장과 잇따른 또 기업 투자와도 맞물리면서 이제 기업들의 금융 수요로도 또 이 자금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작년 외국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약 3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6% 증가를 했는데요. 네. 이 인도네시아 전체 은행 대출의 한 75%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최근 6년간 연평균 6.3%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돈을 빌려가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대출이 이제 뭐 가계 대출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대출인데 여기는 주로 기업 대출이 상당히 많은 수준이고요. 네네. 또 1인당 GDP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금융 수요 증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 1인당 GDP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0%씩 성장을 했어요. 네, IMF는 작년 인도네시아 1인당 GDP가 처음으로 5천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1인당 GDP만 보면 지금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 중상위 소득 국가, 그러니까 중진국 중에서도 약 상당히 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이 중국 등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1인당 GDP가 이제 5천 달러 돌파했을 때 10년 내에 1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이 같은 소득 구간에서는 이 은행 이용률이 급증하고 뭐 증권업이 개화하는 이 금융 성장기 시장이 일반적으로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금융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인도네시아 전체 경제에서 금융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금융산업 비중이 지금 GDP의 4.2% 수준입니다. 네. 2016년 이후에 연평균 7.6%가량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속도만 보면 7%씩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좀 커지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지금 근데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성장할 여지가 잠재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시아 주요국의 GDP 대비 금융산업 비중을 살펴보면 태국이 9.4%, 우리나라가 6.4%,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4.6% 정도인데 네. 아직은 이들 국가보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뭐 금융 비중이 상당히 좀 작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를 이끌어가는 금융은 주로 은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작년 상반기 기준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자산 비중은 은행이 77%에 달했어요. 네. 그러니까 비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압도적인 수준인데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산업이 이제 발전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은행업 이제 자산 규모가 연평균 9% 증가한 반면에 비은행 부분은 아직까지 좀 성장이 더딘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게 자본시장이 확장하기 전에 전 단계가 보통 은행이 앞장을 서고 그 뒤에 뭐 증권이라던가 보험이 성장하는 모습을 주로 보이는데 네. 인도네시아도 뭐 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은행업의 이제 계좌 보유 비중이 한 52% 정도 됩니다. 이제 은행 이용률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네. 지금 주식 계좌 보유 비중을 보면 뭐 4.3%밖에 안 돼요, 전 인구 중에. 아. 예, 그리고 뭐 체크카드 이용 비중이 4.4%, 네. 보험이 2.7%입니다. 뭐 상당히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죠. 결국 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 같은 비중은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금융의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큰 그렇죠. 국가다 이런 설명인데 확실히 이제 금융 회사들이 뭐 진출을 하거나 이렇게 네. 진출을 생각할 정도로 눈독을 들일 만한데 그렇죠. 우리나라 은행들도 지금 인도네시아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국내 4대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과 함께 이제 글로벌 영토 확장의 전초 기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네시아는 이제 은행 총 자산은 144억 달러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은행 자산 중에 이제 해외 투자 자산 중에 한 7%가 집중이 됐는데 오. 이게 지금 7번째예요. 투자 비중이 은행 네. 중에서. 인도네시아 내 국내 은행 총 자산은 2018년부터 연평균 22.8% 증가하면서 베트남과 함께 이제 최근 8년간 그러니까 투자가 집중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상당히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인도네시아도 이만큼 상당히 뭐 금융업이 좀 활발하게 진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국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우선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을 인수로 하면서 이제 은행에 이제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그 기존 거래 손님과 네트워크를 흡수하면서 좀 진출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2018년 인도네시아 중대형은행 부코핀 은행을 인수하고 계열사 동반 진출에 나섰고요. 네. 신한은행은 BME, CMB 인수를 통해서 통합법인을 또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연금 담보 대출에 특화된 소다라 은행을 인수를 했고 이후에 공격적인 투자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나은행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은행은 좀 더 좀 더 좀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이버 라인과 손잡고 디지털 은행인 라인뱅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라인뱅크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진출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한 1조 6천억 원을 또 투자를 했고요. 또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 내에 뭐 2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서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경영 기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실히 인도네시아 금융에서 이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은행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진출을 하는 네네. 모습인데 이 국내 증권사에서도 최근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의 주식 계좌 보유 비중이 4.3%에 불과하거든요. 전 국민의 4.3%만 그렇죠. 주식 계좌를 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예. 네, 작년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시총은 이제 우리나라의 38%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이 자본시장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큰 그렇죠. 국가인 거네요. 네. 시장인 거네요. 네, 이게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 투자가 늘면 증권 시장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무궁무진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매년 50개 이상의 기업이 신규 상장에 나서고 있고 네. 또 외국인 자금 유입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 이제 진출을 좀 살펴보면 네. 이제 현지 증권사 인수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또 진출을 했고요. 미래에셋 증권을 시작으로 K 증권사 신화를 써내려 가면서 이제 진출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증권사 신화요. 이 인도네시아 전체 탑 10 증권사 중에서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6위예요. 오. 그러니까 해외 쟁쟁한 증권사들과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요. 네. 국내 증권사의 해외 점포 수가 총 72개 정도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중국, 미국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로 점포 수가 많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7개 증권사의 총 자산 규모를 보면 작년 3분기 기준 한 7,200억 원 정도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미래에셋 증권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인도네시아 증권업을 살펴보면 주로 외국계 증권사가 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확실한 강자가 없는 만큼 우리나라 증권사도 충분히 이제 공략 가능한 시장으로 이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탑10 중에 현지 증권사가 4개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제 국내 증권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뭐 M&A, 뭐 IPO, 뭐 채권 발행 등 투자은행 업무를 본격화하고 이미 진출한 계열사 내 이제 자산운용사, 뭐 시너지 창출로 이제 단순 뭐 브로커리지 중심에서 이제 자산운용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에서 자산운용까지 확대한다 이런 설명인 네네. 거죠. 인도네시아라고 하면 아까 네. 처음에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제 관광 뭐 이쪽으로도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진 네. 나라인데 이제 증권이나 어떤 은행 이런 금융업으로도 네. 우리가 이제 진출을 해서 충분히 거기서 성과를 그렇죠. 낼 수 있는 뭐 그런 땅이니까 네. 뭐 조심스럽게 기회의 땅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기회의 땅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금융업계에서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이 국내 보험사들도 현지 진출을 어떻게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보험업계를 좀 살펴보면 이 중상위 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 9분의 1, 뭐 손해보험은 우리나라의 한 16분의 1 수준인 이제 초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자동차 보험도 의무화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뭐 기회가 많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험사 자산 규모는 최근 10년간 한 연평균 11.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네. 지금 이 자동차 보험 의무화가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들지 않아도 됐었는데 강제로 드니까 앞으로 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또 전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의 의무가 아니었습니까? 네, 의무가 아니고요. 오. 네, 앞으로는 이게 의무화를 한다고 하니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진출해서 또 뭐 기회를 기회가 엿보고 있을 있는 것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국내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진출을 하니까 인도네시아 보험사와의 이제 합작법인 형태로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초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뭐 기업들도 많이 진출하니까 뭐 교민들도 있고 한국계 중심 영업에서 이제 현지인 중심으로 좀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보험사를 살펴보면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이제 한화생명과 하나손보 등이 있고요. 지금 이제 DB손해보험도 이제 자동차 보험이 이제 의무화된다고 하니 또 합작법인 설립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KB손해보험의 경우 이제 비한국계 배출 비중을 37%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요. 현지 KB 계열사 등이 취급하는 이 할부 금융 상품에 뭐 화재, 뭐 자동차 보험을 연계해가지고 뭐 현지화 침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시장 하면 네. 우리 또 K-팝이나 네. 이런 한류 문화가 또 이제 많이 전파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또 한류에 관심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우리 금융업이 진출을 해도 네. 그 한류의 한류의 어떤 물결의 네. 금융업이 그 그렇죠. 파도를 타서 어떤 금융업이 그 현지에서 뿌리내리고 네.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금융 격전지로 떠오른 인도네시아 이야기 홍경표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